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쌤이에요. 자, 벌써 5회차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번엔 19문항이고요 14번까지가 객관식이고 5문제가 서술형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가장 성적이 낮게 나온 시험이라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유형이 객관식이나 서술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호를 실수할 수 있는 까다로운 그런 내용도 조금 있어서 아마 점수가 가장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실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든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나오겠죠. 모든 지문이 다 이미 1, 2, 3, 4차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모든 무한소수가 무리수라고 하지 않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리수가 무한소수고 유한소수가 유리수고가 아니라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무리수이다. 이건 좀 간단하죠.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면 7의 제곱근을 보시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수이지만 16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리수이지는 않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수는 무리수이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지는 않죠.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계속 4, 5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수는 무리수이다. 이전 시간에 역시 나왔었죠.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했을 때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음수가 아닌 수의 제곱근의 개수는 2개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나왔던 지문입니다. 음수가 아닌 수는 0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0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0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하나입니다. 한 개이므로 이것도 틀립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입니다. a의 양의 제곱근을 5,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매우 헷갈리는 문제들 중에 항상 이런 유형이 있어서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이것이 5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a가 나오고 우변은 제곱하면 25가 나옵니다. 자,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죠. 루트 a의 양의 제곱근을 쓴 방법대로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쓰면 이렇게 이중근호가 나오는데 이중근호를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밖에 있는 루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순히 바로 그 루트 16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루트 16은 4죠. 사실은 루트 16도 원래는 그냥 루트 16이 아니라 풀어서 쓰시면 16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4잖아요. 루트 16을 풀어서 쓰면 4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고 결국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b라는 값이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25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므로 23이 답입니다. 앞으로는 2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루트 133의 어림한 값을 구하면 이라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곱근표라고 하면 표 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표의 이름이 제곱근표이기 때문에 제곱근이 주인공입니다. 제곱근이 주인공이라 제곱근이 바로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보실 때 제곱근표는 이렇게 제곱근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제곱의 근을 제곱을 한 결과값이 되는 거죠. 제곱한 결과가 사이드에 있고 주인공인 제곱근은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133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시가 이 수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루트 속은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수죠. 제곱한 결과값이고요. 바깥에 있는
이 루트까지 씌운 여기까지가 제곱근입니다. 따라서 133이라는 수가 제곱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133을 가운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 이 사이드에 있는 제곱한 결과값에서 찾으셔야 돼요. 당연히 133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33이라는 수배열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33이라는 수배열을 찾아보시면 1, 3, 여기까지가 1, 3, 그 다음에 요 3이 만나는 곳을 쭉 가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1.153이 1.33의 제곱근입니다. 그렇다면 루트 133을 제곱근은 바로 모르지만 1.33에 대한 제곱근은 알고 있기 때문에 1.33 곱하기 100으로 바꾸어 써주시고 10 루트 1.33이라고 쓰시면 되죠. 따라서 10 곱하기 1.33의 제곱근은 1.153이기 때문에 1.153 해서 10배 하시면 11.5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게 객관식 문제고요. 3번의 11.53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루트 8은 4 곱하기 2니까 2루트 2. 이것은 9, 5, 45니까 9가 밖으로 나가서 3 루트 5가 되어야 되는데 5 루트 3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헷갈리게 나와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68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2는 4, 4 곱하기 17은 68입니다. 맞습니다. 1번도 맞습니다. 66이 36에 2를 곱하면 70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9에 15를 곱해도 됩니다. 5, 9, 45, 9, 1은 9, 135, 루트 135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번입니다. 루트 50-7분의 루트 2겠죠? 루트 2는 a 플러스 b 루트 2, 루트 3분의 3은 c 루트 3에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단 a, b, c는 유리수이다. 이것은 이제 두 식을 정리해서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요 수를 정리를 하되 유리수, 유리화를 하시면 되겠죠. 분모의 유리화. 바로 여기서 유리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루트 50-7분의 루트 2죠. 이 식을 유리화를 하면 루트 50 플러스 7 분모 분자에 모두 루트 50 플러스 7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50 마이너스 77이 49. 그러니까 분모가 1이니까 쓰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루트 100이 되어서 바로 유리수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7 루트 2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것이 바로 a 플러스 b 루트인데 앞에 있는 유리수 a가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 루트 2의 b가 해당하는 숫자는 7 루트 2니까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0, b는 7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언뜻 보기에도 그냥 바로 정리가 되죠. 위아래 루트 3을 곱하되 그럼 여기가 3이 되는데 위에 3이 있어서 정리가 됩니다. 약분을 하고 나면 루트 3만 남기 때문에 이것이 c 루트 3이 되기 위해서 그냥 바로 c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b 플러스 c는 10-7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 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잘려있네요.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B열은 3분의 1 BD이다. 이걸 한번 먼저 쓰겠습니다. 길어서 읽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정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래요. 이 정사각형 ABCD의 모든 변이 1입니다. 그리고 B열은 3분의 1 BD라는 얘기는 B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BD는 B에서 D까지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B열은 3분의 1 BD이니까 B열의 3배가 B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P는 B열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B와 수직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건 그림으로도 보이죠? 즉 B열과 PB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 Q는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BD를 반지름으로 하는 새로운 원
이 수직선과 만나는 점이 Q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BD와 BQ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부채꼴 모양이죠. 그렇죠? 반지름으로서 또 다른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때 새로운 PQ의 길이를 묻는 거네요. P에서 Q까지 이 전체의 길이를 묻는 거예요. 자,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이게 서술형은 아니고 이렇게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P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B를 중심으로 해서 BD와 BQ가 같다고 했죠. 따라서 BQ 플러스 BP를 구할 때는 BQ 대신에 BD를 구하시면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BP와 BR이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기 때문에 BP 대신에 BR 구하면 돼요. 그래서 BP 플러스 BQ이면 되는데 그것은 BR 대신 플러스 BD이면 됩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BD 플러스 BR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원래는 PQ이지만 결국은 BD 플러스 BR인데요. BD 자체가 BR의 3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BR의 3분의 2, BR은 BD의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렇다면 일단은 BC에서 제가 지금 아직 구하지 않은 게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이때 BD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먼저죠. 직각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입니다. 1대 1대 빗변은 루트 2겠죠. 피타고라스의 수에 의해서 일반적인 이러한 경우는 무조건 외워두고 계시면 됩니다.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루트 2 그러면 BD가 루트 2죠. 그리고 BR은 3분의 1 BD이므로 3분의 1 곱하기 루트 2니까 3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루트 2를 찾아보면 정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두 무리수 2 플러스 루트 5, 4 루트 5 마이너스 3에서 큰 수를 A, 작은 수를 B라 할 때 A 마이너스 B와 정수 부분이 같은 수는 큰 수를 A라고 할 것이고요. 작은 수를 B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 두 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크기 비교를 위해서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루트 5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나면 유리수 부분은 5이고요. 무리수 부분은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됩니다. 자, 5라는 수를 루트로 쓰면 5, 5, 25 그리고 그 뒷수도 루트 안으로 모두 보내면 3, 3은 9, 9, 5, 45가 되죠. 따라서 음수입니다. 그 말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뺄 경우에는 음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큰 수가 큰 수가 되므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A이고 이것이 B가 되는 것이죠. 이때 A-B의 정수 부분이 같은 수는 그런데 저는 지금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B-A거든요. 그러면 A-B는 다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5 플러스 루트 45가 됩니다. 자, 이 수의 정수 부분을 알아야 이것과 정수 부분이 같은 걸 고르겠죠.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눈에 보이지만 루트 45는 제가 부등식을 써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5는 66이 36, 6보다는 크죠. 그리고 77이 49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 45에 마이너스 5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마이너스 5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등호는 당연히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는 루트 45 마이너스 5가 바로 A-B잖아요. A-B는 결국 1과 2 사이의 수이므로 정수 부분은 1이 됩니다. 1이 되는 건 뭐 바로 1번에 있죠. 루트 2는 정수 부분이 1입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네모 안의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 4y 제곱은 2y를 제곱한 수이고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 네모 안에 수를 비교해야죠. 합차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죠.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요것은 X자 인수분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상수들의 곱이 바로 이 네모로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마이너스가 2가 이미 있으니까 2만 써주시면 되죠. 이 수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이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0y 제곱이 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y가 있으니까 이 식은 플러스 2y여야 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바깥에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2y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y가 있어야 돼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수는 이미 4번이 되겠네요. 여기도 그래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xy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두 수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데 어떤 두 수냐 하면 xy를 만드는 수죠. 따라서 x항과 y항을 곱한 개수 플러스 또 앞에 있는 y항과 뒤에 있는 x항을 곱한 개수를 합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x 곱하기 y는 xy, 이쪽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3xy가 되어서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xy가 되므로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가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네모 속에는 2만 들어갑니다. 정답 8번에 4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항식 k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6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식이 전개하거나 인수분해를 하면 서로 이렇게 되는 같은 식이기 때문에 제가 저 식을 갖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을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겠죠. 이 식과 두 식은 같은 식입니다. 따라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시면 a 플러스 b라는 수와 마이너스 k가 같으면 되고요. 두 번째 a 곱하기 b, 밑에 있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죠. 자, 이럴 때 a, b를 구하는 경우 a, b는 정수이므로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정수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습니다. A와 B가 1 곱하기 6이든지 2 곱하기 3이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둘 중에 한 곳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A고 하나는 B여도 거꾸로 3 곱하기 2나 6 곱하기 2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 B를 구분할 만한 실익이 없습니다. A, B가 무엇이든 그냥 구분하지 않고 곱과 합 그리고 K 값도 이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K가 되거든요.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 플러스 B를 그냥 구하고 나면 그것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이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K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굉장히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은데 마이너스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K의 최소값입니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K가 있잖아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보내서 K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K의 최대값은 이 마이너스 K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므로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이렇게 있을 때 두 수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덧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두 수 사이에 한쪽이 음수인데 더해서 최소가 되려면 절대값이 큰 쪽에 음을 붙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건 플러스 붙여서 덧셈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괄호 친 다음에 마이너스를 조금이라도 큰 수, 절대값이 큰 수에 붙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가장 최소값을 구한다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K값이 아니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고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K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바로 마이너스 5라는 이야기이므로 K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씩 부호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보기에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다항식의 총 개수를 물었습니다. 단 A는 상수.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제곱을 떼고 쓰고 가운데 부호를 써주고 뒤에 있는 것도 제곱을 뗀 수를 쓴 다음에 전체의 제곱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기억에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 Y가 있습니다. 이건 Y가 있으면 여기는 Y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자, 요것도 제곱을 떼고 3x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써주고요. y제곱에서 제곱 뗀 다음에 제곱을 하고 두 수를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마이너스 6. 이거 맞습니다. 4x 플러스 2 플러스 2x 제곱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지 마시고요. 2를 공통인수로 뽑아낸 후에 정리를 해서 완전제곱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보시면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됩니다. 그 다음에 16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언뜻 보시면 4라는 수가 공통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 제곱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2x고 마이너스이고 y의 제곱입니다.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4xy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이 되네요. 자, 요걸 보시면 x의 제곱은 x 플러스이고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나서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1x인데 2분의 1x에 곱하기 2를 할 경우에는 1x가 됩니다. 2분의 1x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a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죠? 밖으로 빼내고 x제곱 플러스 2xy가 되고요. 3a 빼내면 y의 제곱만 남습니다. 늘 보아왔던 완전제곱식의 식입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비읍도 맞습니다. 개수는 4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두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6의 공통인수가 1차식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공통인수 1차식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데 보시면 여기 a가 나와 있고요. a는 a 곱하기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a와 1의 합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에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식이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1이라고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보시면 두 번째 식에서도 인수분해가 되느냐? a 플러스 6이 곱이고 a 플러스 3이 합입니다. 이것은 인수분해가 바로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인수가 1차식일 때라고 했어요. 공통인수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으면 공통인수가 2차식이죠. 그런데 공통인수가 1차식이고 하나다 라고 한다면 x 플러스 a가 공통이 될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될 수도 있죠.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와 1차의 곱이 2차이고 2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앞은 분명히 x가 들어갈 거예요. 이 식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x 플러스 a가 만약에 공통인수라면 여긴 누가 들어갈 것이냐인데 모르는 그냥 k나 m으로 넣고 계산을 해서 보셔도 되고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숫자가 곱해져서 a 플러스 3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기에 3을 쓰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x 플러스 마지막에 그러면 상수 부분이 3a가 됩니다. 1차 항까지는 같게 되고요. 3a가 나오거든요. 상수 부분이 전개를 하면 그 상수 부분과 a 플러스 6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2의 2가 6이고 a는 이때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3이 된다고 해서 별 다르게 틀릴 것이 없죠. 따라서 일단은 이걸 정답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풀어봅니다. 자, x 플러스 1이 만약에 답이 공통인수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1차 항일 텐데 이번에는 보시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a 플러스 3이 되는 것보다는 a 곱하기 3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해서 a 플러스 3일 수도 있지만 곱해서 a 플러스 6일 수도 있죠.
뭐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1차 항을 공통으로 만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합해서 a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더해서 a 플러스 3x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상수 부분이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a 플러스 2죠. 따라서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a 플러스 2와 a 플러스 6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은 없죠. 둘 다 a를 지우고 나면 2와 6은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립니다. 결국은 a는 3, 요거 하나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렇게 긴 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식의 소수 부분을 a라고 할 때 4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1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식에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2가 있죠. 분모의 항마다 분모의 항마다 모두 2가 곱해져 있어요. 이런 것은 2분의 1이 분모에 모두 곱해져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라리 2분의 1을 밖으로 빼내고 좀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을 쓰고 나서 나머지를 다시 간단하게 써보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것도 2가 사라지기 때문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루트 3 플러스 루트 4분의 1이 되고요. 계속 더해지다가 마지막에 루트 29 플러스 루트 30분의 1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하지 않고요. 제가 하나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식을 기왕이면 앞에 있는 1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 식을 유리화하는 걸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유리화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 2 빼기 3이 되죠. 하나 차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반드시 분모는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것도.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쓰지 않고 분자의 계산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분자도 1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앞에 거에 마이너스 뒤에 거 플러스 붙여서 역수로 써주시면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2분의 1 쓰시고요. 저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저거를 다 유리화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것은 앞에 게 루트 마이너스 루트 1 뒤에 것은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방금 계산해 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세 번째 것도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가 마지막에 마이너스 루트 29 플러스 루트 30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기 것에서는 뺄 게 없고요. 이렇게 괄호가 원래는 이렇게 묶는다고 치면 앞에 있는 한 쌍 한 쌍을 묶을 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면 플러스 루트 2는 뒤에 있는 수와 지워집니다. 플러스 루트 3은 뒤에 있는 루트 3과 지워집니다. 플러스 루트 30은 뒤에 있는 수와 지워지는데 뒤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루트 30은 지워지지 않아요. 플러스 루트 30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남아있게 되고 다시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2는 플러스 루트 2를 제가 안 지웠나요? 플러스 루트 2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와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수와 지워지죠. 마이너스 루트 3은 앞에 있는 수와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루트 29는 아마 앞에 마이너스 루트 29가 바로 있었을 거예요. 플러스 루트 29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워질 거고 플러스들은 모두 뒤에 있는 것과 지워지고 마이너스인 것은 바로 앞에 것과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 마이너스 1하고 맨 뒤에 있는 플러스 루트 30입니다. 따라서 답을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0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 아니고 이것이 A인데요. 소수 부분을 A라고 하니 아직 A가 구해지지 않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소수 부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트 30의 소수 부분을 구해야겠죠. 루트 30은 5, 25니까 5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6, 6이 36이니까 6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수는 분자를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씩 해주도록 합니다.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4가 되고 루트 30 마이너스 1이고 5가 되는데 모두 다시 마지막으로 2로 나눠줍니다. 모두 2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2, 나누기 2를 하면 이 수는 2와 2.5 사이가 돼요. 2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습니다. 결국 이 수의 정수 부분은 2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수 부분을 구해야 소수 부분도 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A는 윗수에서 2를 빼야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0에서 마이너스 2를 뺀다는 것은 2분의 4를 빼는 것이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여기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A는 1차식을 주었어요. A라는 1차식을 주고 1차식을 계산해서 썼고 A에 관한 2차식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A가 간단할 경우에는 2차식에 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건 간단한 경우이고 지금 A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4a제곱 플러스 20a까지는 보통 나오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0이다.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0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a는 양변에 2를 곱해서 2a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30이라고 쓰시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정리를 합니다. 2a 플러스 5는 루트 30 이렇게 해야 무리수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죠. 유리수, 무리수 함께 있는 동시에 제곱을 해버리면 여기에는 분명히 무리수가 또다시 추가가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유리수끼리 제곱을 하고 순수 무리수끼리 제곱을 하면 무리수가 사라지죠.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4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는 30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a 제곱 플러스 20a가 이미 나오게 됩니다. 그럼 4a 제곱 플러스 20a는 이것이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25가 되어서 이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30 마이너스 25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이 5니까 5 플러스 1의 값은 얼마인가 하면 답은 6이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 보이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의 각 변을 1대3으로 나눈 뒤 1대3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4개의 점을 연결하여 각각 4개의 변마다 4개의 점이 나오면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나갈 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이라고 했어요. 자, 1단계가 요 단계거든요. 요 단계에서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 그 다음 단계에서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데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 길이, 이러한 길이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데 4단계까지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일단은 8cm를 4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죠. 직각삼각형의 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8cm였는데 8cm를 이렇게 나눠서 빗변을 구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제가 구해 보도록 할게요. 루트 66이 36 그리고 2는 4 그러면 루트 40이 돼요. 이게 물론 1단계이지만 몇 cm부터 시작을 했냐면 8cm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8cm에서 시작을 해서 4칸으로 나눠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40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썼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줄어드는 비율이에요.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줄어드는 비율을 차라리 구하는 것이 좀 더 훨씬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2루트 1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약분하면 4분의 루트 10배 2분의 1배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쓴 것 뿐이기 때문에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될 때마다 4분의 루트 10배로 줄어듭니다. 한 변의 길이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모두 계산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A1이 근데 8이 아니고 첫 번째 A1을 제가 첫 번째로 할 거거든요.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40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루트 40 곱하기 4분의 루트 10입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400이니까 20이 되겠죠. 따라서 5cm입니다. 세 번째는 5 곱하기 4분의 루트 10입니다. 따라서 4분의 5 루트 10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A4는 4분의 5 루트 10 곱하기 4분의 루트 10 따라서 16분의 50입니다. 약분하면 8분의 25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세 개의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길이는 이렇게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25 더하기 5는 8분의 8호 40, 65가 되고요. 플러스, 자, 유리수 2 루트 10, 4분의 5 루트 10은요. 4분의 4, 2, 8 더하기 5니까 13 루트 10입니다. 그러면 둘 다 8로 바꿔볼게요. 8분의 26이 되겠죠. 따라서 8분의 65 플러스 8분의 26 루트 10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8분의 여기 있습니다. 65 플러스 26 루트 10 5번입니다.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배로 계속해서 줄어드는지를 꼭 확인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른 4개의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각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A, B, C, D입니다. AP가 스몰 a고 PD가 스몰 b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엄청 여기가 길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A에서 P까지 딱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죠. 여기까지가 스몰 a, P에서 D까지 여기까지가 스몰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A가 되겠고요. A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B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D의 중점이 B일 때라고 했어요. 이 전체 길이의 중점이 요 점을 지난답니다. 라지 B를 지납니다. 절반이에요. 그죠? 중점을 B라고 할 때 대각선의 길이가 PQ인 정사각형, P에서 Q까지의 정사각형을 제가 색칠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작은 노란색 정사각형을 말합니다. 마름모처럼 생겨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마름모죠. 그 다음에 대각선이 PQ인 것의 넓이는 S1, 그리고 대각선이 QD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라지 S2라고 합니다. 두 개의 넓이를 S1, S2라고 할 때 S2-S1을 스몰 a, 스몰 b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때 b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넓이를 식으로 쓰라는 것인데 S2-S1이거든요. 그런데 S2는 분홍색이고 S1은 노란색인데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는 모두 대각선에 대한 정보를 식으로 주었습니다. 문자로. 그래서 대각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고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 하면 돼요. 따라서 일단 대각선을 알아야 되는데 대각선도 어떤 문자로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문자로 제가 이 대각선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요 그림을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 크게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노란색과 분홍색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대각선의 절반이잖아요. 요것은 AB와 중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점을 표현을 하면 요 주황색 라인이 중점이잖아요. 전체가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A 플러스 B인데 중점은 그것을 반으로 나눈 것이죠. 그죠? 그래서 중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점이니까 똑같이 절반이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2번에 A 플러스 B.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요 노란색의 대각선의 절반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어디를 구하셔야 하느냐 하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전체 즉 절반인 2분의 A 플러스 B에서 A를 빼버리면 됩니다. A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러고 나면 남는 부분이 요만큼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정사각형의 절반인 것이죠. 여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노란색 대각선의 절반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A 플러스 B에서 2분의 A 플러스 B에서 A를 뺍니다. A는 2분의 2A라고 해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B-A가 되네요. B-A. 요것이 바로 요 빨간색 선,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의 전체는 2배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2배를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노란색 대각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B-A입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가 나왔어요. 됐죠? 자, S1의 넓이를 그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라고 놓아 보겠습니다. 이제 큰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전체가 2분의 A 플러스 B죠. 그런데 거기서 노란색 대각선의 길이 요만큼 보이시죠? 요만큼만 빼주신다면 이제 분홍색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요만큼 되는 노란색 대각선의 길이는 아까 2분의 B-A였죠. 절반만 빼야 되니까 2분의 B-A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2A가 나오네요. 2분의 2A. B-B가 되어서 2분의 2A가 나오고 결국은 A가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조금 모양이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큰 대각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대각선이 A니까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 2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작은 대각선의 길이가 B-A니까 B-A를 두 번 곱하고 나누기 2.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저것을 전개해서 쓰면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죠? 여기서 2A라고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제곱을 해서 2AB 플러스 A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B제곱, 부호를 조심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2AB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2분의 그대로 쓰시면 B 바깥으로 빼내고 2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이런 유형의 답이 있는지, 이게 오지선다거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b 2a 마이너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 문제가 시간도 걸리고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15번입니다. 복잡한 수의 계산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19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9 플러스 1의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다지 어렵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술형을 풀어보시면 19제곱과 19가 나와 있죠. 숫자를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저것을 치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라지 x로 치환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보면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라지 x를 19로 써주시면 19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죠.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은 4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25제곱 마이너스 5제곱의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것을 x라고 놓겠습니다. 5를 y라고 놓고요. 제곱이 아니라 숫자만을 xy로 치환을 해보고 다시 한번 써보면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죠. 이것은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은 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x 플러스 한 번은 y, x 마이너스 y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5 플러스 5, 25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30 곱하기 20이 되고요. 정답은 600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서술형에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것은 합차 공식을 이용을 했죠. 합차 공식이고요. 이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A는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에서 일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식에서 찢어진 부분에 들어갈 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복원된 정답은 28이라는 답인데요. 마이너스 28이어도 충분히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원된 정답 일부가 틀린 것이 아니냐. 요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서 답은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답이 혹시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둘 다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르는 부분이 x지만 저는 x로 하지 않고 이 전체를 일단 x로 놓고 푼 다음에 마지막에 이 분모 부분을 풀도록 할게요. 분모 부분이 진짜 x인데요. 일단은 이걸 x로 하지 말고 그럼 a라고 놓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부분이 다른 부분 덩어리와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뒷부분은 곱셈과 나눗셈이기 때문에 괄호 부분을 풀되 저 앞부분에 있는 수는 1이로 이 양을 바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5제곱이니까 5로 나오고 144는 12의 제곱이니까 12분의 3395 14이고요. 약분해서 일단 6분의 7로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괄호를 풀면 이것은 6으로 나오잖아요. 6으로. 그리고 6A죠. 일단 모르는 박스가. 그 다음 나누기 7분의 9는 곱하기 9분의 7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3, 2, 6, 3, 3은 9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7이 14A가 돼요. 좌변이. 그리고 우변은 6분의 7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2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2를 곱해도 되죠.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2를 곱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6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8에 있는 7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양변에 또 7이 있으니까 7에는 7, 7이 14라고 하셔도 돼요. 바로. 그래서 4A는 1이다. 그러면 따라서 A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돼요. 자, 이제 A를 다시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A라는 것이 루트를 붙이고 나서 전체의 제곱이 A예요. 전체의 제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X입니다. 이걸 A로 제가 놨거든요. 이것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를 쓰시면 4분의 1의 a제곱이 되지만 사실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a제곱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풀면 x는 28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것은 루트 4분의 1이라는 수가 루트 4분의 1의 제곱도 되지만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도 되잖아요. 그죠? 1에도 4분의 1이잖아요. 이 값은. 따라서 그렇게 풀었을 때 28하고 뿔마 28이 다 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가 4분의 1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루트와 제곱이 지워지면 x분의 7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x분의 7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자연수이거나 약수가 아니라고 하면 x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x가 음이라고 해서 루트 속이 음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4분의 7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양수를 넣어준 거거든요. 루트 속에서는. 이럴 경우에 따라서 x는 28이 될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28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두 개가 다 답인데 보건답은 28로 되어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데 a는 x제곱의 개수만 잘못 보아서 x-3, 4x 플러스 5로 인수분해 하였고 b는 상수항을 잘못 보아서 2x-1, x-3으로 인수분해 하였다. 처음 2차식을 구하시오. a가 잘못 본 것은 x제곱의 개수만 잘못 보았습니다. 잘못 보아서 한 인수분해가 x-3, 4x 플러스 5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4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입니다. 이 중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할 때 잘못 본 것은 x의 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b가 잘못 본 것은 상수항이거든요. 상수항을 잘못 보아서 풀어 만든 인수분해의 식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x 플러스 3입니다. 이 식을 잘못 보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 하네요. 그러면 잘못 본 것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제대로 본 것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15 제대로 본 것은 2x제곱 마이너스 7x입니다. 따라서 저것을 모아서 쓰면 2x제곱은 제대로 썼고 7x도 제대로 보았고 마이너스 15 이것이 바로 처음 2차식입니다. 처음 2차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2일은 2, 5, 3, 15, 5일은 5, 3이 6. 그러면 13이 되니까 안 되네요. 3, 5, 15. 13이 6. 3일은 3. 3이 6이 아니라 3일은 3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17번의 답은 이것입니다. 18번입니다.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는 종이 위에 ABCD 사각형 CDEF를 그린 것이다. ABCD의 넓이가 80일 때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ABCD의 넓이를 한번 ABCD가 어떤 모양인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가 있는데 직사각형인지 무슨 사각형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넓이가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시면 AB와 CD가 기울기가 같고요. AD와 BC가 기울기가 같습니다. 적어도 평행사변형이에요. 넓이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평행사변형을 이용해도 되고 직사각형을 이용해도 되고 빠른 방법을 여러분이 자신 있는 빠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그 전체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삼각형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이쪽에 짧은 삼각형과 이쪽에 짧은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이고요. 위에 있는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또한 합동인 같은 삼각형입니다. 전체의 넓이가 모르지만 80이라는 것만 나와 있고 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저는 A라고 할게요. 가로, 세로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일단 전체가 6칸이고 하나, 둘, 셋, 4칸이므로 6A와 4A를 곱하면 24A의 제곱이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여기에서 삼각형 4개를 뺄 거예요. 제가 삼각형 넓이는 2개씩 구할 거예요. A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5A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5A 곱하기 A이므로 5A 제곱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5A의 제곱인데 2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A 곱하기 3A가 되겠죠.
3a 곱하기 a는 3a 제곱입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3a 제곱 나누기 2. 그런데 두 개죠. 이쪽과 이쪽.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a 제곱에서 8a 제곱을 빼면 정답은 16a 제곱이네요. 그런데 이 16a 제곱으로 나온 저 진짜 넓이는 80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80으로 놓으면 a 제곱은 5, 6, 2, 35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a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루트 5라는 답이 나와요. 자, 모는 종이의 가로 세로가 사실은 루트 5였던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a면 여러분에게 CD라는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a 제곱 3a를 제곱하고 a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9하고 a 1이니까 10a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10 곱하기 a 제곱인데요. a의 제곱은 5였잖아요. 그래서 5 루트 10이 답입니다. 5 루트 10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제가 지금 아직 크게 보여드리느라고 문제 1번을 안 보여드렸네요. 문제 1번은 C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 루트 10이 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CDEF를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3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제 직육면체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안쪽에 있는 CDEF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인데 이것을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직육면체의 넓이는 6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3면의 넓이를 구해서 그 3면의 넓이를 합한 다음에 두 쌍씩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배 하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이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가 왜 3면의 합만 구하면 되는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육면체들은 직육면체는 이렇게 이 길이와 요 길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도 같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네 개가 한 쌍으로 같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도 이 길이와 또 요 길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실선으로 보여드려야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요 길이와 그죠? 이 길이와 요 길이도 같습니다. 이 길이도 같게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요 길이. 그래서 결국은 있을 수 있는 수의 종류는 3가지 뿐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런데 가로가 5 루트 10이에요. 그런데 이 사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한 칸, 세 칸, 요 작은 삼각형은 세 칸, 한 칸인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보면 밑변과 높이가 한 칸, 세 칸인 직각삼각형이고 맨 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한 칸, 세 칸짜리인 직각삼각형이라 모두 합동이에요. 모두 합동이고 내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 최소한의 마름모인데 정사각형이라는 걸 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으나 직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면이 적어도 직사각형이란 뜻이죠. 근데 내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이라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루트 10, 5루트 10인데 높이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저는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은 저렇게 하지 마시고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보시고 세 종류가 다 나와 있다면 그림도 그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이렇게 있으면 세 종류를 한 번씩 곱하시면 돼요. 세 종류를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또 요것과 요것을 곱해서 또 다른 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5루트 10하고 3하고 곱해서 이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했기 때문에 면이 나오거든요. 넓이가 이 3가지의 넓이를 모두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3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2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면이 다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를 1번 먼저 곱하면 2 곱하기 2배. 자, 면이 3개니까 2배 하면 6면 되죠. 25 곱하기 10입니다. 50. 플러스 5 곱하기 3은 3, 5, 15 루트 10이죠. 그런데 또 하나도 마찬가지로 5 루트 10이기 때문에 15 루트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3개만 알면 바로 그냥 건널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50
플러스 30 루트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100 플러스 60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100 플러스 60 루트 10이 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입니다. 부등식 루트 x가 1.8보다 크고 4.3보다 작은 것을 만족하는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a, 가장 큰 자연수를 b라고 할 때 루트 n분의 ab가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많이 보았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요 식이 루트가 있고 루트가 없고가 섞여 있는 식이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데,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지금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죠. 18의 제곱이 324이기 때문에 1.8은 3.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4.3을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3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3, 9, 3, 4, 12, 4, 3, 12, 17, 1849, 18.49가 되겠네요. 18.49이므로 결국 요 사이에 있는 x값 중 가장 작은 자연수를 a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4입니다. 3.24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수 b, 자연수인 b는 1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루트 저 수를 써보면 a 곱하기 b 나누기 n입니다. 이것이 정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수이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n분의 4 곱하기 18이라는 수가 반드시 제곱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2제곱이고 9니까 3제곱이고 9, 2, 18이 이렇게 되겠죠. 저걸 이쪽에 써보도록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밑은 n이거든요. 이게 바로 제곱수가 되면 되는 것이죠. 제곱수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n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보는데요.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이미 조건은 지수가 짝수여야 되는데 2는 홀수입니다. 따라서 제곱수가 될 수 없어서 n이 무조건 2를 가지고 있는 제곱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를 가지고 있으니 2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2를 가지고 있어서 2가 약분이 되고 난 후에도 분자를 보시면 여기다 한번 작게 써보겠습니다. 2랑 약분이 되고 나서 2제곱 곱하기 3제곱이고 여전히 모든 어떤 수가 있을 수 있죠. n은 2 곱하기 어떤 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씩 지워져서는 제곱수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워져서 약분이 되려면 제곱이 전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가 있으면서 동시에 2제곱이 또 지워질 수도 있고 n은 2가 있으면서 동시에 3제곱과 지워질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n은 2가 당연히 있으면서 2제곱, 3제곱을 모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워지고 나면 루트수가 속이 1이 되어서 여전히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n이 다만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정수라고 하더라도 분모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하면 2, 8, 18이죠. 18, 요것은 72입니다. 8, 9, 72.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 8, 18, 72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19번까지 부지런히 풀었습니다. 매일 올리기로 거의 정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고 편집하면서 편집에 좀 문제점 때문에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이용한 동영상들은 이러하지 않은데 기출문제는 한 번에 20문제씩 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 그 점을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6회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